자, 그 다음 작품 이제 박완서 작가의 카메라와 워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우선 박완서 작가는 여러분들 저기 뭐 그 여자네 집이라는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라는 작품도 있고, 문학책에 있죠 그거는. 한국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되게 잘 나타내는 작가야. 여기서 카메라는 뭘 상징하냐? 카메라 하면 되게 고급적이잖아, 맞지? 그래서 카메라는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거고,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거고, 여기서 반대로 워커는 여러분들 여기서 워커는 지금 패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삶을 상징하는 건데,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내가 나오는데 나는 여자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한국 전쟁 때 오빠 부부 있잖아, 오빠 부부가 다 전사하고 사망하고 나서 조카 훈이 있지, 조카를 데리고 엄마랑 같이 와. 그래서 세 명의 인물 유형이 있는데 나가 나오고 서술자가 나오고 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조카,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 조카가 어떤 삶을 살기를 꿈꿔, 이 카메라의 삶을 살기를 꿈꿔. 카메라 좀 안정적이고 대기업 다니면서. 근데 조카는 어때? 워커의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돼? 갈등하고 대립하겠지? 맞지? 그 과정을 다룬 소설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는 뭐야? 내 조카라 그랬지?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훈이를 키우고 있는 거야.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은 없어. 아주 크게 성공하길 바라진 않아. 맞지?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대기업에 붙어서 공휴일날 카메라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해되죠? 야, 크게 성공하는 걸 바라지는 않아. 하지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지 않았다. 취직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라기도 점점 미안하게 되었다. 그럼 이제 훈이는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대기업 시험에 떨어진 거지. 그래서 야, 시험 보러 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 다음에 보러 가는 것조차 훈이도 조금 미안해졌다,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2년 가까이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가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다. 자, 그럼 계속 취업에 실패했어, 맞지? 근데 훈이가 어느 날 해외 취업, 오케이? 여기서 이제 교재비는 여러분들 책값이 아니라 사람들 만날 때 쓰는 돈, 누구누구 교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한 거야? 내가 얘기한 거지. 왜요? 고모 째째하게 돈이 아까워서? 훈이는 지금 왜 안 된다 그래? 고모 돈 아까워서 그래?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겁나서? 이 새끼 말하는 거 싸가지 없네요. 고모가 반대하니까 고모 돈 때문에 그래? 아니면 고모가 할머니, 여기서 할머니는 나의 입장에선 어머니지? 훈이의 두 개의 간단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에 딴 이유란 있을 수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무엇에 얻어맞은 듯 아연했다. 아연? 너 할라? 자,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그럼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야? 얘를 해외로 보내기가 싫어. 내 눈앞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뜻이야. 맞지? 그럼 얘는 고모인데 왜 이런 뜻을 갖고 있을까? 지랄 같은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전쟁 고아잖아, 엄밀히 얘기하면. 고모가 키워주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나는 얘를 바깥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다. 그럼 이제 나의 입장에선 뭐야? 야, 돈 때문도 아니고 우리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를 너에게 맡기기 위해서도 아니야.
근데 얘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전 녀석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럼 이제 이게 뭐야? 외국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지. 네가 잘 살아야 돼. 네가 잘 살아야지만 우리 그 전쟁의 아픔이 치유되는 거고,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해 복수를 하는 거야. 나는 그 녀석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똑히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단절감이지, 단절감. 내가 여태까지 키웠던 그런 동질감이나 이런 게 아니야. 사상이 달라. 이해시킬 수 없어. 문득 이 녀석 치닥거리는 뒤 돌봐주는 일, 이 녀석 키우는 일에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는 거야. 평정한 척 했다.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에 돈 때문이든 그건 내 맘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다. 여기서 정문은 뭐냐면 시험 봐서 가는 길이지. 방법을 좀 바꿔서 뒷문 같은 거 이제 뇌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 되겠다. 돈이 들더라도.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천덕꾸리가 될 줄 모르면서 훌쩍거렸다. 자, 한 에피소드가 끝났고요.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일꾼으로 채용된 훈이에게 나는 카메라 대신, 카메라, 작업복과 워커를 사준다. 어느 날 나는 훈이를 찾아가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훈이를 보자 서울로 돌아가자고 설득한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 맞지? 훈이가 얘기하네요.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이 말이냐? 여기서 복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외국으로 보내지 않았던, 혹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이런 걸 얘기하겠지. 나는 훈이의 말에 무서움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고 덤볐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댄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자, 그럼 봐보자. 고모가 꾸미고, 맞아? 고모가 애써댄, 힘들게 만든 이 일이라는 게 뭐야? 이 일이라는 게 바로 조카의 삶이겠지.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대로 이곳에서 최선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이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그럼 뭐야? 고모,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든 일 하면서 힘들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망가질 거나 파국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럼 혹시 알아? 고모가 처음에 계획했던 일 뭔데?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될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을 원하고 있어. 파국만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참 잘 될 수도 있을 게다. 잘 될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다 말고. 나는 벼랑간 잘 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집착을 느끼고 태도를 표현했다.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지 마. 뒷돈 쓰고 빌 붓고 하느라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 와 보니 6개월만 기다리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해. 그럼 뭐야? 안정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해. 임시직에겐 봉급도 조금 주고 일요일도 부려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에서는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 이거 반어법이죠? 훈이는 버스를 경기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진부까지 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얼마나 나빠 얼마나 고생하고 시간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나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는가. 너는 이런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야, 네가 하는 일은 지금 대단한 일이야. 네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야. 이런 걸 지금 훈이에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훈이 입장에서는.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에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다.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 쾌속을 즐기겠지.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을 했으나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워커는 훈이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죠. 논의 벼는 비단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옥수수밭은 비로드처럼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산의 연봉의 기상은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도처에서 나와 개울을 이루고 있었다.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에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 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훈이가 젖먹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 한국 전쟁이지? 지나가면서 이 나라의 온 땅은 불모지가돼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지는 걸 본 나였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가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 여기서 카메라 같은 거겠지? 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스스로 인정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 절로 한심이 나왔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으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이런 거잖아. 여러분들 엄마들이 여러분들이 회사나 뭐 일반적인 삶을 살기를 꿈꾸는데 뭐 나는 다른 직업을 하고 싶다. 거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갈등. 이게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이렇게 나온 작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작품. 이게 니네 시험 범위가 되게 띄엄띄엄 있잖아. 한 번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기 있네요. 윤홍길의 직선과 곡선. 자,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배웠지? 맞지?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산의 주인공이 뭐였지? 이제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집 새빵살이 사는 그 어떤 애가 와서 지금 와이프가 산부인과에 있으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잖아. 맞아? 근데 나는 처음엔 빌려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얘가 우리 집에 지금 보증금을 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병원 가서 그 대신 돈을 내주고 오지. 맞아? 돈을 대신 내주고 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막 사건들이 생기잖아.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와? 강도가 들어오잖아. 맞아? 그리고 나서 나는 강도가 옆집 사내인 걸 알고 잘 내보내잖아. 거기까지 여러분들 책에는 나오지? 맞아? 이제부터는 그 이후 얘기야. 그 이후 얘기. 근데 앞에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쉬워요. 알겠죠? 한번 봐볼게요. 어느 날 나는 독림산업 오사장이 타고 가던 차에 치이고 독립산업 측에서 나에게 보상금 지급과 취직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제안한다. 나는 취직을 택했고 오 사장의 비서는 병원에 신문 기자를 대동해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사진을 찍는다. 이해됐죠? 자, 이제 내가 사고가 났는데 이
독림산업 오 사장이라는 사람이 야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돈이냐 취직이냐. 그래서 내가 저는 취직할게요 라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 근데 막 신문 기자들이 온 거야. 오 선생이나 내가 자 봐봐 여기서 오 사장이랑 오 선생이랑 헷갈리면 안 돼. 오 선생 헷갈리면 안 돼. 오 선생이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결과는 훨씬 더 비참한 형태로 나타났다. 다음날 오후에 오 선생이 석간 신문을 들고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달아왔다. 이렇게 지독하게 나올 줄은 신문 내용이 맞아? 누가? 오 사장이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오 선생의 코앞에 펼쳐 보이는 기사를 읽었다. 마르지 않는 인정의 세밀한 큰 제목 밑에 작은 제목으로 자해상습범에게 뻗친 갱생의 손길, 갱생은 다시 살게 해주는 거지, 적혀 있었고 침대 위에 누운 채 면목이 없던 듯이 손바닥을 펴 턱 부근을 약간 가리고 있는 사내, 여기서 사내는 나겠지? 의 사진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이해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전 죄를 뉘우쳐가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그것은 허위투성이 기사였다. 우선 권기용 씨 가명이라고 기재된 인적사항부터 엉터리였다. 신문에 이름이 권기용, 가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가명이 아니라 실명이야. 엄연히 내 본명을 가명이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특히 심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은 점이었다. 야 봐봐. 교통사고로 오 사장이 친 거잖아. 맞지? 그럼 오 사장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지. 근데 이 신문에는 어떻게 나온 거야 지금? 내가 자해공갈단 가해자가 된 거고 오 사장이 피해자야. 하지만 오 사장인 피해자가 관용을 베풀어서 나를 취직시켜주고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했다고 이렇게 나온 거지. 멀쩡한 대낮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금풍갈취할 목적으로 달리는 차에 뛰었다는 것이다. 내가 아니지. 어떻게 알아내는지 내가 전과자임을 밝힌 그 대목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여기서 나는 전과자가 맞는데 얘는 데모하다 전과자가 된 거지. 이런 전과자가 아니야. 그러나 그것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해행위를 하다가 얻은 전과인 듯이 그릇된 인상을 줄 염려가 다분하게 매우 애매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내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나를 자기 회사 사원으로 특채함으로써 응달 속에서 인생에 거듭나는 기쁨을 안겨준 미담의 주인공인 오 사장은 왕방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나쁜 새끼죠. 죄는 미워할 수 있어도 인간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를 위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번번이 남들이 알게 돼서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야, 이거는 일부러 가짜 기사를 만들어서 지가 내보내놓고 지금 인터뷰는 이렇게 한 거야. 끝으로 그 기사에는 화제의 인물인 오만한 사장이 과거에도 부지기수로 어려운 사람들을 형제처럼 도운 숨은 독지가이며 그가 경영하는 독림사업은 목화류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전도 유명한 신진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당한 거네. 맞지? 맞아? 여기까지가 내가 당한 거지? 자, 이따위 놈들을 가만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집단 폭행으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누가 얘기한 거야? 우리 집주인인 오 선생이 얘기한 거야. 오 선생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해 연실 안전부절 못했다. 오히려 당사자인 내가 그를 진정시키고 위로할 정도였다. 그의 흥분은 나는 10분 이해할 수 있었다. 크게는 그들을 태운 뒤 무섭게 변모해버린 이웃에 대한 여전한 애정이자, 자, 이게 여기서 선생님이 요것 때문에 앞부분을 얘기해 준 거였거든.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구두는 이 사람의 자존심이었지. 맞아?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집에 강도로 들어온 다음에 오 선생네 집에 강도로 들어온 다음에 집을 나가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는 구두를 다 태워버려. 구두를 다 태워버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럼? 나는 자존심을 다 버리겠다는 얘기야. 여태까지는 힘들지만 자존심으로 버티면서 삶을 살았는데 구두를 다 태우고 자존심을 버리고 어떤 삶을 살겠다는 얘기야. 실질적인 실리의 삶을 살겠다는 얘기야 지금. 새로운 우려의 표시일 것이다. 그리고 작게는 처음부터 이번 일에 대리인 자격으로 깊이 관여한 데 느끼는 책임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 선생이 걱정해주는 만큼 그렇게 비참한 기분은 아니었대. 오히려 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로서는 진즉부터 예감하고 마음으로
대처해온 수많은 일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대로 계산이 있겠지만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오 사장이지? 저는 저대로 계산이 있습니다. 실직자인데다 전과자라는 사실까지 밝혀진 내 약점이고 그 약점을 이용해 제멋대로 허위보도를 하게 만든 건 그들의 약점입니다. 아, 허위보도를 한 건 그들의 약점이래. 맞지?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 공존하겠대. 공존. 같이 살겠대.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게 구두를 태운 다음에 얘 삶이 바뀐 거야. 내 손에도 약점 한 가지가 쥐어진 이상 저들이 나한테 건넨 약속은 이제 어느 정도 보장받은 셈입니다.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갑시다. 모르는 척 넘어가자는 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타협이지, 타협. 권 선생, 여기서 권 선생이 나야. 이런 사람이 이런 취급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소? 분하고 억울하지 않소? 오 선생이 그렇게 흥분할수록 더욱더 차갑게 가라앉는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두렵고 끔찍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오 선생한테 빚지고 신세 지면서 살아가는 거나 이런 취급 당하는 거나 부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같은 값이면 이제부터 빚 안 지고 신세도 안 지게 되는 부끄러움을 택하고 싶습니다. 구두를 태우기 전이면 오 선생보다 훨씬 더 분하고 억울하고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지만 오 선생도 알다시피 이미 구두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구두를 태워버렸다는 건 뭔 얘기에 자존심은 포기하고 현실적인 삶을 택했다 이 얘기지. 땅바닥에 내던진 걸 주워 먹는 똥개 신세는 결코 되지 않겠다고 그러셨죠? 천만에요. 내 눈엔 지금 권 선생이 똥개 그 이하로밖에 안 보입니다. 전에 단대리에서 살 적에 우리 집 동준이란 놈이 시궁창에다가 과자를 집어던지는 걸 봤습니다. 동네 꼬마 하나가 그걸 주워 먹겠다고 뚝 밑으로 내려갑디다. 그걸 보고 나는 꼬마 녀석을 때리는 대신 내 자식 놈을 마구 때렸습니다. 수진리 고개 밑에 가면 양산도집이란 술집이 있죠. 그 집에서 전에 작부로 일하던 신양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 여자를 오 선생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자하고 긴 얘기를 나누고 나면 오 선생도 누구를 때리고 싶다. 누구를 때렸다는 말을 그렇게 힘 안 들이고 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오 선생 생각은 오 선생이 경험한 바탕 안에서만 출발하고 멈춥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지. 사상이나 관념은 다 자신의 뭐랄까 경험에서만 비롯되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남의 생각까지 재단하기는 애당초 무리입니다. 오 선생은 보름 안에 자기 손으로 집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배고프다고 시위하다 말고 엎드러진 트럭에 벌떼까지 달려들어 참외를 주워 먹는 인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경험은요. 그리고 생명만큼이나 아끼던 자기 구두를 태우는 아픔은요. 나는 이런 걸 경험했단 얘기죠.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이러한 일 모두가 사회 탓이라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자란 탓에 자업자득으로 그런 거니까 뒤늦게나마 좀 넉넉해 보자는 겁니다. 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후회를 하더라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 선생더러 박수를 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산속으로 끝까지 가봐도 길이 없으니까. 맞아, 예전의 삶이죠. 이제부터는 되돌아서 들판 쪽으로 나와보려는 것뿐입니다. 내 말이 너무 과격하게 나왔는지 모른다. 어쩌면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오 선생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형식이든 혀를 차는 형식이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뭐라고 하던 오 선생이 뭐라고 하던 이 회사에 취직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끊었다 갈게요.